네, 안녕하세요. 링코스트라 김동욱입니다. 오늘은 특수학과 입학을 위한 학력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다른 나라와 함께 호주 입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이해하기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학력 기준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에게는 가장 명확한 기준 중에 하나가 학력이지만 미국이나 영국 대학 입시를 같이 병행하고 있는 지원자분들에게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학력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기준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학력과 관련된 내용 중에서 특수학과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몇 개를 좀 추려보면 내신 성적은 어떻게 반영을 하는지, SAT나 IB, A레벨 같은 시험 중에서 대학교에서 특별히 선호를 하는 시험이 있는지, 고등학교나 그리고 대학교를 다닌 이력이 있는 분들 중에 기준 학력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학교나 대학을 나온 경우에 영어 시험을 꼭 봐야 하는지 등이 주요한 내용입니다. 저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쉽고 빠를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나름대로 미국이나 영국 그리고 호주 입시를 같이 준비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실제 컨설팅을 오셨을 때 학력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예시를 가지고 안내를 드리면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아서 먼저 일반적인 두 가지 평가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차트를 보시면 굉장히 일반적인 내용이지만 평가를 한 요소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량적 평가이고 하나는 정성적 평가인데, 이 정량적 평가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수능이나 토익이나 토플, MCAT 같이 공식적이고 공평하고 또 일괄적으로 보는 시험에 대한 점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정한 기준은 평가를 하는 요소에서 개인적이거나 또 주관적인 의견을 가지고 점수에 차등을 두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정한 방법이다라고 여겨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양성, 창의성 같은 걸 고려하지 못하고 요즘 트렌드에 맞지 않다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정성적 평가인데, 대표적으로는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 등과 같이 이 면접관이나 아니면은 심사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평가 요소가 많이 반영이 되는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험 같은 경우는 평가 방법 같은 경우는 학생 간의 편차가 이 개인의 주관적인 견해에 따라서 많이 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면을 고려해서 한 사람을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요즘 트렌드에는 많이 사용이 되고 또 미국이나 영국 입시에는 주로 사용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두 가지 기준에서 볼 때 호주는 왼편에 있는 정량적 평가 요소가 중심이 되어 학생을 선발을 하고 합격자를 가려내는 반면에, 미국이나 영국은 정성적 평가를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만 이해를 하면 호주가 현재 취하고 있는 대학 입시의 방향이나 방법이 전체적으로 다 이해가 가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량적 평가를 중심으로 하는 호주는 학력 기준에서는 내신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IB나 SAT, A레벨 같은 공식화된 시험 점수만 기준으로 학생들을 선발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의치대 시험 역시 ISAT나 UCAT, GAMSAT, MCAT 같은 공식화된 시험만 의치대 시험 성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 요즘에 일반화되고 있는 캐스퍼 테스트를 통해서 면접이나 적성을 파악하는 데 사용하는 대학들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나마 호주에서 볼 때 주관적인 평가 요소는 지금까지는 면접 정도가 있었지만, 이 역시 MMI를 도입하면서 어느 정도 수치가 나오는 방향으로 변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결국 이 기준에서 앞선 질문들의 답을 정리를 해보면, 현재는 멜번 대학교 정도만 내신 성적에 대한 기준이 어느 정도 있고, 모든 대학교들이 내신 성적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국을 예를 들더라도 한국 같은 경우 자사고, 특성화고, 특목고, 일반고까지 정말 다양한 고등학교 교과정을 가지고 있는데, 호주 입장에서 전 세계에서 유학생을 일정한 기준을 통해서 선발을 해야 되는 면에서 볼 때, 수많은 학생들이 각기 다른 기준으로 또 각기 다른 레벨의 고등학교를 나온 이 내신 성적으로 학생을 선발하게 되면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불리하고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평가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거나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반영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여러 가지 학력 기준들 중에서 선호도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선호도라는 거는 SAT나 IB 중에서 동일한 점수대나 아니면 비슷한 점수가 나왔을 때 학교에서 어느 것을 더 선호하는지 아니면 가중치를 주는지에 대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적으로 IB나 SAT, A레벨 등 모든 시험 점수에 대한 기준이 각각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시험이나 학력 기준을 더 선호하거나 가중치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또 다른 질문 중에 기준 학력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기준 학력은 최종 학력이 그 기준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SAT를 내가 고등학교 때 가지고 있었지만 현재 대학을 다니고 있다면 이 대학교 GPA가 기준 학력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음 차트를 보시면 학력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예외 상황에 대한 얘기인데, 첫 번째 SAT 횟수에 대한 제한 여부입니다. 이 호주는 미국처럼 SAT가 주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이 SAT 시험을 많이 봤다고 해서 제한을 두거나 불이익을 두진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최종 학력 매칭 여부인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내가 IB 교과과정을 통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이 IB 점수도 가지고 있고 또 SAT를 엑스트라로 해서 SAT 점수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IB보다는 SAT 점수가 훨씬 더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내가 호주 대학교 지원을 할 때 SAT 점수를 사용할 수 있는지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결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이제 모든 학교가 이걸 다 인정해 주는 건 아니라서 어느 정도 불이익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용할 수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답은 반드시 고등학교 교과과정과 최종 학력이 매칭이 되어야 되는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리한 시험이나 학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중치를 생각을 해서 어떤 시험을 특별하게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미국의 고등학교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 이제 인가와 비인가에 대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인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 이제 호주 입시에 대해서 궁금하신 경우 중에 하나가, 혹시 내가 비인가를 나왔는데 불이익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인가랑 비인가는 이제 한국 고등학교 교육부의 인가 비인가의 개념이라서 이제 호주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 아니고, 이제 비인가라고 할지라도 어떤 정부 기관에서 인정이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이제 지원할 수 있는 학교들이 좀 늘어나기도 하고 줄기도 하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자, 이제 학력에 대한 기준을 조금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특수학과 입시에서 학력은 약 33%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 보통 100% 기준에서 학생을 선발한다고 예를 들면 학력이 33%, 또 ISAT나 UCAT 같은 시험이 있는 경우가 33%, 그리고 면접이 33%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을 하려면 모든 학생이 다 면접 기회가 부여가 된다는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모든 학생들이 다 면접 기회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성적이 50%, 그리고 ISAT나 UCAT이 50% 비율로 1차 선발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력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높은 비율이고 중요하고 절대적인 입학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학력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내신을 반영하지 않고 공식화된 시험 점수를 우선시 여기며 학교 점수만 요구하는 호주의 보수적인 입시 조건이 요즘 입시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다소 의아하고 또 불리하다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제가 이런 부분에서 호주 대학교 교수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이 호주 대학교 입장에서는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이제 그 다양성을 우리가 정확하게 선별할 수 있고 이 점수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기회가 있는 시험만으로 선발을 하는 것이 더 공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저희 역시도 호주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해를 해달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확한 입시 기준이 이렇다는 것을 알리고 또 입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의미로 영상을 찍고 설명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입시 준비를 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